지하 창고의 출구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무역은 서첩을 품에 넣고 검을 들어 올렸다. 발소리가 둘이었다. 한 명은 가볍고 날카로웠고 다른 한 명은 무겁고 육중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먼저 보인 것은 백발의 노인이었다. 화산파의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 옷감은 일반 제자들과 달랐다. 검에서 풍기는 살기만으로도 수십 년 세월이 느껴졌다. 무역은 알고 있었다. 10년 전 자신을 화산에 들였을 때 장문인 옆에 서 있던 자였다. 화산의 장로. 옆에는 거구의 사내가 철퇴를 메고 있었다. 철갑 가슴팍의 문양이 무림맹을 상징했고 그 옆에 새겨진 글자가 그의 직책을 말해주고 있었다. 철기대. 10년 전 내 놈을 들였을 때 이미 알았어야 했다. 노인이 검을 비껴들며 차갑게 말했다. 내 놈의 눈빛이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다는 것을. 화산파 철검장로 해명. 오늘 내 놈이 저지른 죄를 직접 단죄하러 왔다. 철갑의 사내가 철퇴를 땅에 내려 찍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이 갈라졌다. 무림맹 철기대 부대장 곽진. 감히 맹주님의 봉인을 깨뜨린 놈을 그냥 둘 순 없지. 오늘 내 놈의 목을 낙양 성문에 매달아 주마. 무역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계명은 화산파 내에서도 손꼽히는 고수였고 곽진은 무림맹의 철기대를 이끄는 인류 무인이었다. 둘이 합공하면 보통의 인류 고수라도 10초를 버티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무역은 보통의 고수가 아니었다. 손에 쥔 고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서첩에서 느껴진 어머니의 한이 검나를 타고 흐르는 것 같았고 가슴 속 아버지의 잔혼이 다시 한번 세차게 고동쳤다. 혈이는 이제 무역의 의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온몸의 경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두 가지만 묻겠다. 무역이 낮게 말했다. 목소리는 가면 너머에서 울려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살인은 두 사람의 심장까지 얼릴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다. 첫째, 10년 전 대전쟁 때 천마 진천위를 배신하고 맹주의 딸 설화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놈이 누구냐? 계명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곽진은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손에 쥔 철퇴를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둘째, 남궁학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감히 곽진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고함쳤다. 맹주님의 성함을 함부로 부르는 것만으로도 죽을 죄다. 더 이상 입을 열지 마라. 마물. 곽진의 철퇴가 공기를 가르며 무역의 머리를 향해 떨어졌다. 수백 끈은 좁히 나갈 철퇴가 중력과 내공을 실어 내려치면 바위조차 가루가 되어 흩어질 것이었다. 하지만 무역은 피하지 않았다. 검을 수평으로 들어 철퇴를 받아냈다. 충격음이 창고 전체를 울렸다. 바닥이 거미줄처럼 갈라지고 무역의 발이 땅속으로 반자나 파고들었다. 하지만 무역은 쓰러지지 않았다. 아니, 밀려나지도 않았다. 곽진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자신의 철퇴를 받아낸 것도 놀라운데 그 가는 검날이 부러지지도 않았다. 무역의 손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마귀가 검을 감싸며 철퇴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뜻이군. 무역이 검에 힘을 주었다. 철퇴가 튕겨나가고 무역의 신형이 유령처럼 곽진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혈염수가 발동하며 무역의 손바닥이 곽진의 철갑에 닿았다. 철갑이 녹기 시작했다. 곽진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이미 가슴팍에 철갑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살을 지지고 있었다. 계명이 검을 휘둘렀다. 화산의 비전검법, 만화난무가 펼쳐지며 수백 송이 매화꽃이 허공을 수놓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백운의 검법과 달랐다. 계명의 검에는 수십 년의 내공이 응축되어 있었고 각각의 매화꽃은 강철조차 뚫을 수 있는 검강을 품고 있었다. 무역은 검을 회전시켰다. 혈영검도 아니었고 화산의 검법도 아니었다. 그저 무역 자신이 만들어낸 이름조차 없는 검의 흐름이었다. 어머니가 남긴 절박함과 아버지가 새긴 광기가 뒤섞인 정도사도 아닌 제3의 검. 검이 한 바퀴 돌자
허공의 매화 꽃들이 모두 사라졌다. 정확히는 무역의 검에서 뿜어진 붉은 검기에 잠식 땅에 흩어진 것이었다. 이럴 수가. 이것은 화산의 검법이 아니다. 신교의 검법도 아니야. 대체 내 놈은? 계명이 경악했지만 무역은 이미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검끝이 해명의 목을 스쳤고 한 줄기 핏줄이 목덜미를 따라 흘러내렸다. 대답하지 않으면 다음은 목이 떨어진다. 무역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사리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진술하는 것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계명은 검을 떨어뜨렸다. 무릎이 꺾였다. 수십 년 화산에서 수련하며 싸워온 노장로가 이제 겨우 15살의 소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남궁아. 맹주님은 지금 무림맹 본거지인 천하성에 계신다. 한 달 후면 10년만제가 열리고 그곳에서 무림의 대소사를 결정하실 것이다. 무역은 고개를 끄덕였다. 천하성. 무림맹의 심장. 그곳에 무역의 원수가 있다. 그리고 10년 전 천마를 배신한 자는 해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화산의 전 장문인이었다. 그는 신교의 전 교주와 손을 잡고 천마를 동굴에 가뒀고 맹주님께 천마의 위치를 알렸다. 대신 맹주님은 화산파가 무림맹 내에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셨지. 무역의 손이 떨렸다. 화산의 전 장문인. 그는 10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는 신교의 배신자와 손을 잡고 천마를 팔아넘겼고 그 대가로 화산파의 번영을 얻었던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죽여야 하는구나. 나는 그 거래의 증거이자 화산의 치부니까. 계명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곧 긍정이었다. 무역은 검을 거두었다. 계명을 죽이지 않았다. 죽일 필요가 없었다. 이미 해명의 검심은 부러져 있었고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으니까. 살려주는 이유는 하나다. 화산으로 돌아가서 전해라. 무역이 등을 돌리며 말했다. 혈령은 한 달 후 천하성으로 간다. 무림맹주를 죽이러. 그리고 그곳에서 화산파도 무림맹도 정파의 모든 위선도 함께 불태워버릴 것이라고. 무역은 창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밖에는 수백 명의 무림맹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지만 무역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질려 감히 다가서지 못했다. 무역은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걸어 지나갔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막을 수 없었다. 낙양의 밤하늘에는 붉은 달이 떠 있었고 무역의 백발이 그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다. 한 달 후 무림은 알게 될 것이다. 천마의 아들이 아니라 정파와 마교 모두를 부정하는 새로운 재앙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을. 낙양의 외곽, 타오르는 진과 저택의 불길이 밤하늘을 붉게 수놓고 있었다. 무역은 그 불길을 등진 채 숲길을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자신이 찾을 진실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 품 안의 서첩은 묵직했다. 그것은 어머니 설화의 유언이자 무역이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유일한 증명서였다. 한 달. 무역은 나직이 읊조렸다. 계명이 말한 10년만제. 무림의 질서를 재편한다는 그 축제의 날은 무역에게 있어 복수의 제삿날이 될 터였다. 하지만 지금의 힘으로는 부족했다. 계명과 곽진을 압도했으나 무림의 정점에 서 있는 남궁학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괴물일 것이 분명했다. 무역은 낙양을 벗어나 서쪽으로 향했다. 천하성으로 가는 길목에는 험준한 산맥인 흑룡령이 버티고 있었다. 그곳은 예로부터 연기가 서려 있으면서도 험난한 지형 탓에 고수들이 응거하거나 폐관 수련을 위해 즐겨 찾는 장소였다. 산맥의 초입에 들어설 무렵 무역은 잠시 발을 멈추고 자신의 품을 더듬었다. 그곳에는 설화의 서첩과 함께 낙양진가 지하에서 빼내온 무림맹의 비밀장부가 들어 있었다. 암흑가, 귀영각의 무영이 내렸던 첫 번째 임무. 진가 지하 창고의 상자를 우리에게 가져와라.
그것이 내 가치를 증명할 기회다. 무역은 장부를 꺼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 안에는 무림맹의 추악한 자금 흐름과 정파 고수들의 은밀한 치부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귀영각이 그토록 원했던 무기. 하지만 무역은 이 장부가 자신을 올가맬 또 다른 쇠사슬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숲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지켜보고 있을 귀영각의 눈들을 느꼈다. 그들은 사냥개가 사냥감을 물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무역은 장부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머릿속에 각인시킨 뒤 장부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무역의 손바닥에서 붉은 마기가 소용돌이쳤다. 내 가치는 내가 증명한다. 누군가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치익 소리와 함께 혈염수의 열기가 장부를 덮쳤다. 귀영각이 그토록 갈망하던 정보들은 순식간에 시커먼 재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다. 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자신을 조종하려 했던 암흑가의 손길을 거부하고 이제부터는 자신이 판을 주도하겠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재가 된 장부의 잔해 위로 무역의 차가운 시선이 머물렀다. 이제 그는 지령을 받는 살수가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며 암흑가조차 경계하게 만드는 폭풍의 눈, 혈영이 되었다. 무역은 멈추지 않고 흑룡령의 험준한 능선을 타고 천하성으로 향했다. 걷는 것조차 수행이었다. 왼손에는 타오르는 마기인 혈염수가, 심장에는 아버지 진천이가 남긴 잔혼의 기운이, 그리고 머릿속에는 10년간 화산파에서 익힌 도가의 정수가 쉼없이 충돌하며 뒤섞였다. 정과마. 세상은 이 둘을 물과 기름이라 말하지만 무역은 험난한 산맥을 달리는 속도감을 이용해 그 기운들을 강제로 지식이고 융합시켰다. 화산의 검은 맑고 정순하나 위선적이며 신교의 마공은 파괴적이나 광기에 취약하다. 그는 이동하는 매 순간 화산의 유려한 흐름에 마교의 폭발력을 더하고 도가의 신법으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실전처럼 익혀나갔다. 천하성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무역의 눈동자는 더 이상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거듭되는 추격자들과의 혈투 속에서 그의 내공은 정교해졌고 눈빛에는 심연처럼 깊고 서늘한 핏빛 평정심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는 낙양에서 가져온 이름 없는 고검을 뽑아들었다. 검신 위로 붉은 검강이 서렸다. 그것은 기존의 검강보다 훨씬 가늘었지만 공간 자체를 베어낼 듯한 예리함을 품고 있었다. 이것을 혈화라 부르겠다. 피의 꽃. 화산의 매화가 아닌 자신을 위해 죽어간 이들의 피로 피워낸 복수의 꽃송이였다. 무역이 흑룡령을 넘어 천하성 근방에 도달했을 무렵 무림은 이미 발칵 뒤집혀 있었다. 낙양 진가의 몰락과 화산파 장로 해명의 패배 소식이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정체불명의 백발마인, 혈영, 즉 무역에 대한 현상금이 무림맹에 의해 천문학적인 액수로 책정되었다. 하지만 무역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천하성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자신을 막아서는 무림맹의 추격대와 정파의 협객들을 가차없이 베어 넘겼다. 그들은 무역을 사냥하러 왔다가 오히려 사냥당하며 무역의 검소를 완성하는 걸음이 되었다. 강호를 지나는 나그네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안개를 뚫고 백발의 귀신이 나타나면 그곳엔 오직 붉은 매화꽃 향기와 함께 차가운 시신들만이 남는다는 이야기였다. 한 달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무역의 눈앞에 거대한 성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만 명의 무인이 운집하고 금색 깃발이 하늘을 뒤덮은 곳. 천하성. 무역은 가면을 고쳐 썼다. 그의 가슴 안쪽 서첩이 닿는 곳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심장의 고동이었다. 남궁아, 내가 왔다. 무역은 수많은 인파 속으로 당당히 발을 내디뎠다. 재앙의 씨앗이라 불렸던 소년이 이제 무림의 심장을 도려내기 위해 호랑이의 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천하성. 대륙의 중심이자 무림의 심장부인 이곳은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무림맹주 남궁학의 집권 10주년을 기념하는 10년만제의 서막이 올랐기 때문이다.
성벽마다 걸린 금색 깃발이 5월의 바람에 거칠게 펄럭였고 거리에는 정파 무림의 기라성 같은 고수들이 각자의 위용을 뽐내며 활보하고 있었다. 무역은 검은 가면 뒤로 숨을 죽인 채 그 화려한 풍경 속을 걸었다. 화산파의 제자였던 시절 그가 꿈꾸던 무림의 성지는 실제로는 피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료를 뿌린 도살장과 같았다. 혈령. 저자가 바로 그자인가. 군중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역이 낙양을 초토화하고 천하성으로 오는 길목에서 베어 넘긴 무인들의 시신이 이미 소문이 되어 성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앞을 막아서지 못했다. 백발을 휘날리며 유령처럼 걷는 무역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인류 고수들의 본능적인 공포를 자극했기 때문이었다. 성문의 검문소를 지나 거대한 광장으로 향하던 무역의 발걸음이 멈췄다. 군중 사이로 낯익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검은 비단옷을 입고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사내. 무역은 본능적으로 손자루를 거머쥐었다. 암흑과 귀영각의 연락책이자 자신을 혈령으로 만들었던 자가 왜 이곳 천하성의 중심부에 나타난 것인가? 무역이 그를 쫓으려던 찰나, 무영이 군중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읊조렸다. 장부는 잘 보았느냐? 그 찰나, 무역의 사고 체계 속에서 거대한 균열이 일어났다. 흑룡령에서 장부를 훑어볼 당시, 그는 무림맹의 자금흐름이라기엔 지나치게 복잡하게 얽힌 8괴의 형상과 천간지지의 뒤틀린 조합에 의구심을 품었었다. 특정 날짜를 상징하는 60갑자의 배열 뒤에 숨겨진 귀영각의 은밀한 거래 내역. 그리고 그 시각마다 천하성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발표된 정파의 공식 성명들. 그 파편화된 기문의 암수들이 지금 눈앞에 무영과 화려한 금색 깃발이 나부끼는 천하성의 풍경 위로 겹쳐지며 하나의 완벽한 지도로 완성되었다. 장부의 기록은 단순한 치부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축제 10년만제라는 거대한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빛의 수호자인 남궁학과 어둠의 지배자인 귀영각의 각주가 지난 10년간 합을 맞춰온 추악한 공생의 기록이었다. 정파는 암흑가의 정보를 흘려 세력을 약화시키고 명분을 챙겼으며 암흑가는 정파가 지목한 자들을 대신 제거하며 불을 쌓았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천마의 혈맥인 자신을 완성시켜 제물로 바치겠다는 남궁학의 거대한 설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함정이었군. 무역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귀영각은 무역을 도와준 것이 아니었다. 남궁학의 지시에 따라 화산파에 숨겨진 천마의 씨앗을 가장 효율적으로 발화시키고 정해진 시간에 이곳 천하성으로 배달하기 위한 사냥개들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가 정보를 파괴하고 독자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한 것조차 남궁학이라는 거대한 포식자의 손바닥 위에서 벌어진 재롱이었다. 무역이 강해질수록 그가 남궁학을 향한 복수심에 타오를수록 남궁학이 원하는 완성된 마공의 재물에 가까워지는 셈이었다. 어서 오너라. 나의 가련한 외손주여. 천하성 중앙의 대전, 천하각의 높은 누각 위에서 거대한 목소리가 성 전체를 뒤흔들며 울려 퍼졌다. 내공이 실린 목소리는 마치 하늘의 천둥 소리처럼 모든 이의 고막을 때렸다. 광장에 모여있던 수천 명의 무인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누각의 옥좌에 앉아있는 노인, 은빛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자색 관복을 입은 자, 무림맹주 남궁학이었다. 그의 곁에는 화산파의 장문인을 포함한 구파 일방의 수장들이 마치 신하처럼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남궁학의 시선이 수많은 군중을 뚫고 정확히 무역의 눈동자에 고정되었다. 그 눈빛은 증오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잘 익은 과실을 수확하려는 농부의 탐욕스러운 만족감만이 서려 있었다. 10년을 기다렸다. 진천위의 혈맥과 설화의 영이 하나로 녹아든 그 육신이 이곳에 오기를 광장의 무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진천위와 설화. 금기된 이름들이 맹주의 입에서 나오자 정파 고수들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내가 태워버린 장부는 가짜였다.
진짜 장부는 지금 내 등 뒤에 있는 자가 들고 있지. 무혁이 번개처럼 몸을 돌렸다. 어느새 무혁의 등 뒤 3척 거리에 서 있었다. 무영의 손에는 무혁이 태웠던 것과 똑같이 생긴 장부가 들려 있었다. 아니, 그것은 장부가 아니라 거대한 마력을 품은 영물, 혈기령이었다. 혈령, 아니 무혁아. 암흑가는 결코 주인에게 반항하는 사냥개를 키우지 않는다. 무영이 영령을 지켜들자 무혁의 심장 속에 박혀있던 혈인이 마치 공명하듯 미친 듯이 박동하기 시작했다. 무혁의 의지와 상관없이 혈염수의 기운이 전신을 태울듯이 폭주했다. 무혁은 고검을 바닥에 박으며 버텼다. 주변의 무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무혁의 백발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그의 피부 위로 검은 혈관들이 지렁이처럼 솟아올랐다. 남궁학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무혁의 죽음이 아니었다. 무혁을 극한의 고통 속에 몰아넣어 그 안의 혈인을 완전히 개화시킨 뒤 그 정수를 흡수하여 불로장생의 마공을 완성하려는 것이었다. 10년 전 내 아비 진천이를 이곳 동굴에 가둔 것도 내 어미 설화를 죽음으로 내몬 것도 모두 이 계획의 일부였지. 너라는 최상의 영약을 재배하기 위한 과정이었느니라. 남궁학이 옥좌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천하성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요동쳤다. 자, 이제 너의 완성된 고통을 나에게 바치거라. 무혁은 피눈물을 흘리며 남궁학을 노려보았다. 의지해온 어둠의 동아줄마저 원수가 던져준 썩은 새끼줄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배부를 찌르는 배신감이 골수까지 파고들었다. 자신이 걸어온 모든 발걸음이 사실은 도살장으로 향하는 짐승의 길이었다는 잔혹한 진실 앞에 무혁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갔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무혁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번졌다. 그는 남궁학이 계산하지 못한 단 하나의 변수를 쥐고 있었다. 그것은 흑룡령을 넘어오며 그가 스스로 깨달은 혈화. 타인이 주입한 마공이 아니라 자신의 한과 어머니의 눈물로 빚어낸 순수 무공이었다. 남궁아, 당신이 나를 키웠다고. 무혁이 떨리는 손으로 가면을 벗어 던졌다. 드러난 소년의 얼굴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으나 그 눈빛만은 남궁학의 내공 압박을 뚫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당신이 키운 건 나를 옥죄는 저주였겠지만 내가 피워낸 것은 당신의 위선을 뵐 겁니다. 무혁의 전신에서 붉은 검기가 꽃잎처럼 흩날리기 시작했다. 축제는 끝났다. 이제 천하성은 거대한 도살장이 될 차례였다. 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천 명의 무인이 숨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무혁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혈인이 폭주하며 그의 살갗을 뚫고 검은 혈관들이 지렁이처럼 솟아올랐고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무혁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고검을 바닥에 박은 채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다. 아름답구나. 남궁학이 누각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그의 발이 계단을 밟을 때마다 천하성 전체가 진동했다. 맹주의 내공이 대지와 공명하고 있었다.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진천위의 마혈과 설화의 영혼이 완벽하게 융합된 그 육신. 그것을 내가 흡수하면 나는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주변의 정파 고수들이 고개를 숙였다. 화산파 장문인의 얼굴이 창백했지만 그는 입을 열지 못했다.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남궁학의 진짜 목적을. 맹주님, 저것은. 한소림의 장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도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삼아 힘을 얻는 것은 정파가 가장 배척하는. 입 닫혀라. 남궁학의 차갑고 낮은 한마디의 소림 장로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내공으로 압살한 것이다. 정파, 사파, 그런 것들은 약자들이나 외치는 명분일 뿐이다. 강자는 규칙을 만들고 약자는 그것에 복종한다. 그것이 무림의 진리다. 남궁학이 무혁 앞에 섰다. 거리는 불과 5척. 그의 손이 천천히 무혁의 머리를 향해 뻗어졌다.
이제 내 고통을 나에게 바치거라.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이유니까. 손이 무혁의 정수리에 닿으려는 순간 무혁이 웃었다. 피를 흘리면서도 몸이 찢어지면서도 그는 웃고 있었다. 뭐가 웃기냐? 남궁학의 눈이 가늘어졌다. 당신이 계산하지 못한 게 하나 있다. 무혁이 고개를 들었다. 붉게 물든 눈동자가 남궁학을 똑바로 응시했다. 내가 당신 같은 쓰레기의 설계대로 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무혁의 손이 바닥에 박힌 검을 움켜쥐었다. 혈기령의 압박으로 폭주하던 혈인이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무혁의 의지가 그것을 억누르고 있었다. 아니, 억누르는 게 아니었다. 길들이고 있었다. 흑룡령에서 깨달은 것. 혈인은 저주가 아니라 도구였다. 그것을 쓰는 자가 주인인지 노예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의지였다. 나는 10년간 화산에서 배웠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법을. 무혁의 손에서 붉은 기운이 폭발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혈염수의 거친 열기가 아니라 정교하고 날카로운 검기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낙양으로 가는 길에서 깨달았다. 내 안의 정과 말을, 내가 섞는 법을. 검이 천천히 바닥에서 뽑혀 나왔다. 검날 위로 붉은 꽃잎 같은 검기가 피어올랐다. 혈화. 무혁만의 검. 그리고 지금 당신 앞에서 완성했다. 무혁이 검을 들어 올렸다. 남궁학의 손이 그의 정수리를 잡으려던 순간 검이 그 손목을 스쳤다. 시. 작은 소리였지만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남궁학의 손목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남궁학의 얼굴이 처음으로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자신의 몸은 수십 년간 단련한 금강불괴의 경지였다. 검강조차 막아내는 육신이었다. 그런데 이 어린 것의 검에 베였다. 불가능하다. 내 놈의 경지로는. 경지. 무혁이 천천히 일어섰다. 혈기령의 압박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은 무혁을 죽이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독을 먹어 면역을 얻듯 무혁은 고통을 먹어 힘을 얻고 있었다. 당신이 만든 독이 당신을 물어뜯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무혁이 검을 휘둘렀다. 혈화가 피어났다. 붉은 꽃잎 같은 검기가 남궁학을 향해 쏟아졌다. 하나하나가 강철을 베는 날카로움을 품고 있었다. 남궁학이 손을 휘둘렀다. 자색 내공이 방벽을 만들어 검기를 막아냈다. 하지만 몇몇 꼬집은 방벽을 뚫고 그의 도포를 찢었다. 이 놈이. 남궁학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온 무림이 지켜보는 가운데 15살 소년에게 상처를 입은 것이다. 죽여라. 모두 저놈을 죽여라. 남궁학의 명령이 떨어지자 광장에 있던 무림맹의 고수들이 일제히 무혁을 향해 달려들었다. 수십 명의 인류 고수들이 검을 뽑고 장을 들고 도끼를 휘두르며 무혁을 포위했다. 하지만 무혁은 피하지 않았다. 검을 회전시켰다. 혈화가 만개했다. 붉은 소용돌이가 무혁을 중심으로 폭발하며 달려드는 고수들을 모조리 날려버렸다. 피가 비처럼 쏟아졌고 비명이 광장을 가득 채웠다. 이럴 수가. 화산파 장문인이 경악했다. 열흘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문화에서 가장 약했던 자빌 제자가 지금은 인류 고수 수십 명을 단 한 초식으로 쓸어버리고 있었다. 무혁은 피로 물든 광장 한가운데 서서 남궁학을 바라봤다. 이제 알겠느냐? 무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당신이 키운 건 재물이 아니라 재앙이다. 그리고 그 재앙은 이제 당신을 집어삼킬 것이다. 남궁학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처음으로, 진짜로,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자신이 만든 괴물이 자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좋다. 남궁학이 도포를 벗어 던졌다. 그 아래 드러난 육체는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단단하고 강인했다. 그럼 내가 직접 내 놈을 부숴주마. 그리고 그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씹어 먹어주지.
남궁학의 몸에서 자색 기운이 폭발했다. 천하성의 땅이 갈라지고 건물들이 흔들렸다. 무림맹주의 진짜 힘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무역은 검을 비껴들었다. 어머니의 한이, 아버지의 잔혼이, 10년의 고통이 검날 위로 모여들었다. 광장의 군중들이 숨을 죽였다. 천하성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재앙과 재앙이 충돌하는 순간 무림의 역사가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천하성 광장은 이제 신성한 축제의 장이 아닌 피의 재단으로 변모했다. 남궁학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색 진기는 마치 밤하늘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다. 무림맹주의 전매 특허인 자아 신공이 극기에 달하자 주변의 대기는 비정상적으로 일렁였고 구경하던 무인들은 그 기세에 눌려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나야만 했다. 내 놈이 피워낸 꽃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험해주마. 남궁학이 허공을 향해 가볍게 손바닥을 내밀었다. 단순한 동작이었으나 그 끝에서 방출된 자색 장풍은 거대한 산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중압감으로 무역을 덮쳤다. 무역은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고검을 수직으로 세우며 전신에 흩어져 있던 혈화의 기운을 한 점으로 모았다. 혈화 제1식, 고통의 낙화. 붉은 검기가 남궁학의 장풍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광장의 석판들이 수만 조각으로 부서져 나갔다. 무역의 몸이 뒤로 수십 장을 밀려났지만 그의 검끝은 여전히 남궁학을 가리키고 있었다.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아낼 여유조차 없었다. 고작 이 정도냐? 남궁학의 비웃음과 함께 그의 신형이 유령처럼 사라졌다. 무역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 남궁학의 손가락이 무역의 척추를 노리고 쇄도했다. 찰나의 순간, 무역은 몸을 뒤틀며 고검을 뒤로 휘둘렀다. 챙. 검날과 손가락이 맞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남궁학의 손가락은 이미 살아있는 병장기였다. 맹주의 무자비한 공세가 이어졌다. 자세, 권형과 각법이 폭풍처럼 무역을 난도질했다. 무역의 어깨가 찢기고 다리에서 선혈이 솟구쳤다. 무역은 이를 악물었다. 혈기령의 울림이 심장을 쥐어짜고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울림의 박동을 자신의 검로에 맞추기 시작했다. 10년의 비천했던 세월, 부모를 잃고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분노가 검신을 타고 붉은 화염으로 타올랐다. 당신의 위선을 베기 위해 나는 인간임을 포기했다. 무역의 눈동자가 기괴하게 번뜩였다. 그의 주변으로 수만 송이의 붉은 꽃이 피 환영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단순한 검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무역의 생명력과 한을 태워 만든 심검신쟁의 경지에 근접한 기상이었다. 이것이 내가 피워낸 유일한 진실이다. 무역의 신형이 붉은 광선이 되어 남궁학의 가슴팍으로 파고들었다. 혈화 최종식, 만개하는 심판의 낙원. 광장 전체가 붉은 빛에 휩싸였다. 수만 송이의 혈화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며 남궁학을 포위했다. 하나하나의 꽃이 피 치명적인 검강이 되어 맹주의 자하방벽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내 이놈, 감히 내 경지를 넘보려 하느냐? 당황한 남궁학이 전방위로 내력을 폭발시켰다. 하지만 무역은 그 충격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앞으로 나아갔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무역의 검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고검의 끝이 남궁학의 자색 방벽을 뚫고 그의 왼쪽 가슴을 관통했다. 푸악! 남궁학의 입에서 검은 피가 터져 나왔다. 광장에 있던 수만 명의 무인이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무림의 태양이라 불리던 남궁학이 이름 없는 소년의 검에 심장을 허용한 것이다. 말도 안 돼. 내가, 천하의 주인인 내가. 남궁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가슴에 박힌 검을 내려다보았다. 무역은 피로 얼룩진 얼굴로 남궁학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천하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야.
당신이 짓밟은 자들의 원한이 바로 주인이니까. 무혁이 검을 비틀어 뽑아냈다. 남궁악의 거대한 신형이 천천히 뒤로 쓰러졌다. 화려했던 10년만제의 무대는 이제 무림맹주의 장례식장으로 변해 있었다. 무혁은 검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다. 전신의 내공은 바닥났고 의식은 가물거렸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 너머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의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이제 끝났어. 무혁이 가면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소년의 백발이 석양을 받아 하얗게 빛났다. 정정만이 감도는 천하성 광장에서 소년은 비로소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진무혁으로서 첫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말이 아니었다. 무림맹주의 죽음은 오히려 거대한 혼돈의 시작이었다. 주인 잃은 권력을 탐내는 무리들과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비영각의 눈들이 번뜩이고 있었다. 재앙이라 불렸던 소년의 복수는 이제 무림 전체를 뒤흔들 더 큰 폭풍의 서막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남궁악의 시신이 쓰러진 광장에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수천 명의 무인들이 숨을 죽인 채 서 있었고 정파 문파의 장문인들조차 굳어버린 표정으로 무역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무림의 태양이 떨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다. 10년간 무림을 지배했던 질서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무역은 검을 짚고 간신히 서 있었다. 온몸이 찢겨나가고 내공은 바닥나고 의식은 가물거렸다. 하지만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이곳에서 무릎을 꿇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을 알고 있었다. 맹주님이 죽었다. 누군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 순간 광장이 폭발했다. 저자를 잡아라. 맹주님을 시해한 역적이다. 무림맹의 고수 하나가 검을 뽑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무혁이 보여준 검은 인류 고수 수십 명을 한 번에 쓸어버린 검은 그 누구도 함부로 덤벼들 수 없는 공포였다. 멈춰라. 그때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광장을 가로질렀다. 천하각의 그림자 속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검은 관복을 입고 허리에는 은색 장검을 찬 중년의 사내.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공기가 무거워졌다. 부맹주 남궁진. 누군가 숨죽여 이름을 불렀다. 남궁진. 남궁악의 조카이자 무림맹의 이인자. 그는 항상 남궁악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무림에서는 그의 검이 남궁악보다 더 무섭다는 소문이 있었다. 남궁진이 남궁악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잠시 묵념하듯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일어나 무역을 바라봤다. 진무역.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내가 맹주를 죽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당한 결투였고 내 복수는 정당한 것이었다. 광장이 술렁였다. 부맹주가 역적을 옹호한다니. 하지만 남궁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남궁악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드러난 얼굴이었을 뿐이다. 무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슨 뜻이냐? 10년 전 천마를 멸한 것도, 신교를 무너뜨린 것도, 그리고 내 어머니를 죽인 것도 남궁악 혼자의 결정이 아니었다. 남궁진이 천천히 광장을 둘러봤다. 무림맹의 장로회, 정파 문파의 장문인들, 그리고 저 그림자 속에 숨은 자들, 모두가 함께 결정한 일이었다. 무혁의 가슴이 얼어붙었다. 내가 죽인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무림 전체의 대표자였다. 그리고 이제 남궁진이 검자루에 손을 올렸다. 무림 전체가 내 적이 되었다. 그 순간 광장 사방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천하각의 지붕 위, 건물 뒤, 골목 안 수백 명의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 얼굴을 가리고 동일한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무림맹의 암살부대, 어영대였다.
어영대를 동원했다는 것은 화산파 장문인이 경악했다. 이것은 무림맹 전체의 의지라는 뜻이군. 남궁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무혁, 내게 기회를 주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목을 내밀어라. 그러면 고통 없이 보내주마. 하지만 저항한다면.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천하에 내가 숨을 곳은 없다. 무혁은 피를 토했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남궁학과의 싸움으로 이미 한계를 넘었다. 지금 상태로는 인류 고수 한 명도 상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거부한다. 무혁이 검을 들어 올렸다. 손이 떨렸지만 검끝은 여전히 남궁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 어머니도 같은 말을 했었지. 남궁진이 검을 뽑았다. 은색 검신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설화는 끝까지 저항했다. 그리고 결국 죽었다. 너도 같은 길을 걷겠느냐? 어머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무혁의 눈에서 핏빛이 다시 피어올랐다. 바닥난 줄 알았던 혈인이 분노의 반응에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남궁진의 검이 움직이려는 순간. 잠깐. 뒤에서 나긋한 목소리가 들렸다. 군중 사이를 가르며 한 노인이 걸어 나왔다. 백발의 허름한 도포를 입고 손에는 술병을 든 노인.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날카로웠다. 개방의 방주, 홍칠공. 누군가 숨죽여 말했다. 홍칠공. 981방 중 개방의 수장이자 무림에서 손꼽히는 절정고수. 그는 항상 떠돌아다니며 술이나 마시는 한량처럼 행동했지만 그의 진짜 실력을 아는 자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남궁 부맹주, 잠깐만 기다려주시게. 070이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무혁을 향해 걸어왔다. 어영대가 그를 막으려 했지만 남궁진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070이 무혁 앞에 섰다. 소년, 내 이름이 진무혁이라 했나? 그렇다. 좋은 이름이군. 진실의 무, 빛날 혁. 진실이 빛을 발한다. 070이 피식 웃었다. 재미있는 이름이야. 마치 내 운명을 예언한 것 같군.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간단하다. 070이 술병을 무혁에게 내밀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남궁학 하나 죽인 것으로 끝이지. 하지만 살아남으면. 그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 진실을 밝힐 수 있다. 무혁이 술병을 받아들었다. 한 모금 마시자 목구멍이 타는 듯 뜨거웠지만 동시에 기운이 조금 돌아왔다. 10년 전 천마를 죽인 배후에는 남궁학만 있는 게 아니다. 무림 전체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지. 070이 낮게 속삭였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는 천도회라는 조직이 있다. 무혁의 눈이 커졌다. 천도회? 쉿. 070이 손가락을 입에 댔다. 여기서 그 이름을 크게 부르면 안 돼. 그들은 무림의 그림자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자들이니까. 남궁학도, 무림맹도, 심지어 암흑가조차 그들의 손바닥 위에 있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왜긴. 재미있으니까. 070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나는 술과 재미있는 일을 좋아하거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맞서는 모습은 분명 재미있을 거야. 070이 돌아서며 남궁진을 향해 말했다. 부맹주, 이 소년을 내가 데려가겠네. 뭐라고? 귀가 어두우신가? 이 소년을 개방에서 보호하겠다는 말일세. 광장이 술렁였다. 개방이 역적을 보호한다니. 남궁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방주님, 그것은 무림맹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신? 허허. 070이 허리를 펴며 웃었다. 개방은 원래 독자적이지 않았나. 우리는 무림맹에 소속되어 있지만 언제나 자유롭게 행동했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소년이 흥미롭다고 판단했으니 데려가는 거야. 그럼 개방과 무림맹은 적이 되는 겁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홍칠공이 술을 한 모금 더 마셨다. 하지만 자네들이 과연 개방을 적으로 돌릴 배짱이 있을까? 남궁진의 손이 검자루를 쥐었다. 하지만 끝내 검을 뽑지 못했다. 개방은 천하에 퍼진 거지들의 정보망이었다. 그들을 적으로 돌리면 무림맹의 모든 정보가 새어나갈 것이다. 좋다. 남궁진이 손을 내렸다. 하지만 방주님,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선택이 개방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억하고 말고. 070이 무혁의 어깨를 잡았다. 자, 가자. 소년. 무혁은 홍칠공을 따라 광장을 빠져나갔다. 수백 명의 적대적인 시선이 등을 찔렀지만 아무도 막아서지 못했다. 광장을 벗어나 골목으로 들어서자 홍칠공이 무혁을 멈춰 세웠다. 참, 하나 더 알려줄 게 있네. 뭐냐? 내 아버지, 천마 진천이 말이야. 070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는 정말로 죽었을까? 무혁의 심장이 멈췄다. 무슨 소리냐? 10년 전 내가 직접 확인하려 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어. 동굴에 봉인되어 있다고 했지만 070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봉인당한 자가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겨진 건지 아무도 모르지. 그럼 아버지가 모르겠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070이 무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내가 찾아야 할 진실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남궁학은 그저 첫 번째 적이었을 뿐이지. 무혁은 주먹을 쥐었다.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미궁이 펼쳐지고 있었다. 자, 이제 진짜로 가자. 070이 앞장섰다. 개방의 본거지로. 거기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지. 그리고 그가 돌아보며 씩 웃었다. 천도회와 맞서려면 내 혼자서는 안 돼. 동료가 필요하지. 동료. 그래. 너처럼 세상에 배신당한 자들, 진실을 찾는 자들 말이야. 070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 무림에는 생각보다 많은 비밀이 숨어 있고 그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자들도 많아. 그들을 모으면 그의 눈이 번뜩였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야. 무혁은 070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 노인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지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것만으로도 무혁은 앞으로 나아갈 이유가 충분했다. 가자. 무혁이 검을 등에 메고 070을 따라 걸었다. 천하성의 하늘은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고 무혁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천하성에서 3일을 걸어 도착한 곳은 황폐한 산골짜기였다. 허름한 오두막들이 듬성듬성 서 있고 누더기를 걸친 거지들이 모닥불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겉보기엔 그저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판자촌 같았지만 무혁의 감각은 달랐다. 오두막 지붕 위에 숨은 고수들의 기척, 땅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공간의 기운. 이곳은 단순한 거지촌이 아니었다. 여기가 개방의 본거지다. 070이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천하의 거지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천하의 정보가 모이는 곳이지. 무혁이 주변을 둘러보자 거지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고 적대적인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070이 손을 흔들자 모두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다. 방주님, 이자가 바로 그 혈령입니까? 한 중년 사내가 다가왔다. 개방의 8대 장로 중 하나인 추봉이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무혁을 보는 시선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래, 바로 이 친구야. 070이 무혁의 어깨를 툭 쳤다. 진무혁. 천마의 아들이자 남궁학을 죽인 소년이지. 방주님, 감히 여쭙겠습니다. 추봉이 허리를 숙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왜 이자를 개방으로 데려오셨습니까? 이자는 천하의 역적이고 무림맹 전체가 쫓는 자입니다. 이자를 보호하는 것은
개방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위험. 허허. 0702 빙그레 웃었다. 개방은 원래 위험한 곳이 아니었나? 거지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뭐. 하지만 주봉. 070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방주다. 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냐? 주봉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다시 허리를 숙였다. 아닙니다. 방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좋아. 그럼 이 친구를 지하의 빈 방으로 안내해주게. 주봉이 무역을 이끌고 오두막 하나로 들어갔다. 오두막 안쪽 바닥에는 커다란 나무판이 덮여 있었다. 주봉이 그것을 치우자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이 나타났다. 따라오시오. 주봉이 앞장서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는 예상보다 훨씬 넓었다. 촛불이 벽마다 박혀 있었고 긴 복도가 미로처럼 뻗어 있었다. 복도 양옆으로는 수많은 방들이 있었고 어디선가 대화 소리와 검을 휘두르는 소리가 들렸다. 개방의 진짜 본거지는 지하에 있소. 주봉이 무역을 보지 않고 말했다. 지상은 위장일 뿐이지. 이곳에서 우리는 정보를 분석하고 무공을 수련하고 무림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한참을 걸어 도착한 방은 작고 허름했다. 침대와 탁자, 그리고 낡은 의자 하나가 전부였다. 여기서 쉬시오. 밖으로 나가지 마시오. 개방의 구조는 복잡하고 함부로 돌아다니면 미로에서 길을 잃을 것이오. 주봉이 돌아서려다 멈춰 섰다. 하나만 물어보겠소. 그가 무역을 돌아봤다. 남궁학을 죽였을 때 무슨 기분이었소? 무역은 잠시 생각했다. 공허했다. 공허. 복수를 했는데 시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적이 생긴 것 같았다. 주봉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렇군. 당신은 생각보다 정직하시오. 그가 문을 닫고 나갔다. 무역은 침대에 몸을 던졌다.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남궁학과의 전투로 입은 상처들이 이제야 제대로 아파오기 시작했다. 품속에서 서첩을 꺼냈다. 어머니 설화의 일기. 책장을 넘기며 무역은 다시 한번 읽었다. 아버지는 이 아이를 재앙이라 부르신다. 재앙. 무역은 그 단어를 곱씹었다. 자신은 정말로 재앙인가? 아니면 재앙이 되도록 만들어진 것인가?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고 한 소녀가 들어왔다. 15, 16쯤 되어 보이는 나이에 짧게 자른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손에는 약그릇과 붕대를 들고 있었다. 치료해드리러 왔어요. 소녀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방주님 명령이에요. 혈령. 아니, 진무역이라고 했죠? 그렇다. 저는 소연이에요. 개방의 의원이죠. 소연이 무역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상처들이 드러났다. 베인 상처, 타버린 살점, 멍든 뼈. 온몸이 만신창이었다. 지만해요. 소연이 혀를 찼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진작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 상태로 여기까지 왔죠? 죽을 수 없었으니까. 이유가 있었다는 거군요. 소연이 약을 상처에 바르기 시작했다. 따끔했지만 무역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방주님이 당신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소연이 말했다. 보통은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거든요. 당신,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봐요. 모르겠다. 솔직하네요. 마음에 드는 거려. 남궁학을 정말로 죽였어요? 그렇다. 어땠어요? 무림맹주를 죽이는 게 공허했다. 또 그 대답이네요. 소연이 피식 웃었다. 알아요? 여기 개방에도 당신처럼 복수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을 잃고 문파가 무너지고 억울하게 쫓기던 사람들. 그들도 복수를 했을 때 똑같이 말했대요. 공허하다고. 왜 그런 거냐? 복수는 끝이 아니니까요.
소연이 치료하며 말했다. 복수는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죠. 복수하고 나면 뭐가 남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무역은 대답하지 않았다. 소연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소연이 약그릇을 정리하며 말했다. 방주님은 달라요. 방주님은 당신한테 새로운 목표를 줄 거예요. 복수 말고 다른 것.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소연이 일어났다. 쉬세요. 내일 아침에 방주님이 부르실 거예요. 문이 닫혔다. 무역은 천장을 바라봤다. 새로운 목표. 천도회. 아버지의 생존 가능성.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070이 무역을 불렀다. 지하 깊숙한 곳, 거대한 석실로 안내했다. 석실 벽면에는 수천 장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 각각의 종이에는 이름과 얼굴, 그리고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게 뭐냐? 천하의 고수들 명단이지. 070이 술을 마시며 말했다. 개방이 수백 년간 모은 정보야. 누가 어디에 있고, 무슨 무공을 쓰고,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다 여기 있지. 070이 벽면 한 구석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붉은 실로 연결된 이름들이 있었다. 천도회. 이게 내가 찾아야 할 적들이야. 070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천도회는 무림의 진짜 지배자들이지.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항상 그림자 속에서 움직인다. 남궁학도, 무림맹도, 정파의 장문인들도 대부분 그들의 꼭두각시야. 목적이 뭐냐? 질서. 070이 비웃었다. 그들이 말하는 질서. 무림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질서를 위협하는 자는 누구든 제거하지. 천마도. 그래. 내 아버지 진천이도 그 중 하나였어. 그는 천도회의 질서를 거부했고, 그래서 제거되었지. 무혁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로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다. 070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천도회가 그의 시신을 어딘가에 숨겼다는 거야. 왜 숨겼는지는 몰라.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070이 벽면에 한 이름을 가리켰다. 천도회의 수장. 진짜 이름은 아무도 몰라. 그저 천존이라고 부를 뿐이지. 그를 찾아내면 내 아버지에 대한 진실도 알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찾느냐? 그게 문제지. 070이 씩 웃었다. 천도회는 흔적을 남기지 않아.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 070이 무역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내 아내 혈인. 그것은 천마의 유산이자 천도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힘이야. 내가 강해질수록 그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지. 그때 우리가 역추적하는 거야. 미끼로 쓰겠다는 거냐? 정확해. 070이 웃었다. 넌 미끼이자 사냥꾼이야. 위험하지만 그게 유일한 방법이지. 무역은 잠시 생각했다. 좋다. 하겠다. 그래, 빠르네. 070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이제부터 내 수련이 시작된다. 혈인의 힘을 완전히 장악하고 천도회와 맞설 준비를 해야지. 혼자서. 아니. 070이 문을 열었다. 밖에는 6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주봉, 소연, 그리고 4명의 낯선 얼굴들. 이들이 내 동료들이야. 070이 소개했다. 모두 나처럼 천도회에게 당한 자들이지. 가족을 잃고 문파가 무너지고 쫓기던 자들. 그들과 함께 천도회를 무너뜨리는 거야. 무역은 그들을 하나씩 바라봤다. 각자의 눈빛에는 서로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다. 증오, 슬픔, 분노, 그리고 의지. 시작하자. 무역이 말했다. 070이 활짝 웃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개방의 지하석실에서
천도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이 시작되었다. 무역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이제 동료들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으며 살아갈 이유가 있었다. 재앙이라 불렸던 소녀는 이제 세상을 바꿀 혁명의 불씨가 되어가고 있었다. 개방의 지하 수련장은 지상의 평화로움과는 대조적으로 피와 땀 냄새가 진동했다. 거친 암석 벽면에는 누군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흔적들이 가득했고 중앙의 넓은 공터에는 무혁과 6명의 동료가 대치하고 있었다. 8대 장로 추봉과 의원 소연, 그리고 홍칠공이 엄선한 4명의 고수들. 침착한 눈빛으로 검을 거꾸로 쥔 중년 여검사 매화, 바위 같은 팔뚝에 거대한 돌을 얹은 철권, 그리고 어둠 속에 녹아든 듯 기척이 희미한 쌍둥이 형제 그림자와 안개. 그들은 각기 다른 사연으로 천도회에 원한을 품은 자들이었으나 눈앞에 무혁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여전히 경계심과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인사는 끝났겠지. 홍칠공이 석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평소의 타구봉 대신 만년한 철로 재련된 검은색 목봉이 들려 있었다. 무혁아, 오늘부터 내 수련은 단순히 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다. 내 안의 혈기를 완전히 너의 의지로 굴복시키는 법을 배울 것이다. 혈영공의 진기는 주인의 이성을 먹고 자란다. 그것을 끌어올리되 괴물이 되지 않는 법을 깨달아야 한다. 무혁이 검을 잡으려 하자 홍칠공이 단호하게 제지했다. 검은 내려놓아라. 오늘은 맨몸으로 이 6명의 공격을 버텨내야 한다. 단 한 번이라도 살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동료를 다치게 한다면 너는 스스로 천도회의 도구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다. 무혁은 침을 삼켰다. 무기 없이 절정 고수 6을 상대하는 것보다 내면의 파괴 본능을 억누르는 것이 수만 배는 더 가혹한 일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시작해라. 홍칠공의 외침과 동시에 철권의 거대한 도가 무혁의 머리 위로 쏟아졌고 매화의 검강이 옆구리를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무혁은 본능적으로 혈기를 끌어올렸다. 심장 깊은 곳, 거대한 쇠사슬에 묶여있던 핏빛 괴수가 눈을 떴다. 시야가 붉게 전멸하며 고막을 찢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다. 죽여라. 눈앞의 모든 생명체를 찢어 발겨라. 참아라. 무혁. 소연이 외쳤다. 그녀는 전투의 흐름을 읽으며 무혁의 안색과 기의 파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혈맥이 역류하고 있어요. 단전의 중심을 잡고 기운을 아래로 내리세요. 무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 세게 깨문 탓에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 피맛이 오히려 혈기를 자극했다. 추봉의 강맹한 장법이 가슴을 강타하자 무혁의 몸이 포탄처럼 날아가 석벽에 처박혔다. 이게 고작이냐? 남궁악을 죽이고 무림을 뒤흔들었다는 기계는 어디 갔나? 이 정도로 흔들리는 마음이라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무림에 이롭다. 추봉이 모진 말을 내뱉으며 다시 독수공을 펼쳤다. 그는 여전히 무혁의 안에 깃든 마의 기운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두려움은 공격의 매서움으로 나타났다. 무혁은 바닥을 짚고 일어났다. 눈동자가 진한 선혈색으로 타올랐고 전신에서는 붉은 증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눈앞에 노인을 으스러뜨리고 싶은 충동이 치솟았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았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자신을 대신해 죽어갔던 부모님의 얼굴. 내 의지로 살아라라고 했던 그 마지막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다. 내 의지는 파괴가 아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힘이다. 폭주하려던 혈기가 순간적으로 기묘한 진동을 일으키며 잦아들었다. 무혁의 피부 위로 기이한 붉은 문양들이 고대 문자처럼 떠올랐다. 기운이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근육과 뼈 속으로 스며들어 응축되었다. 이것은 살기가 아닌 강철 같은 생존의 의지였다. 화항. 추봉의 두 번째 공격이 무혁의 가슴에 적중했지만 이번엔 무혁이 밀려나지 않았다. 오히려 추봉의 손바닥이 마치 거대한 성벽에 부딪힌 듯 튕겨나갔다. 이것이 혈기를 다스리는 감각인가?
무혁이 스스로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붉은 기운은 여전히 이글거렸지만 마음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승리감을 맛볼 틈도 없었다. 지하 석실 위쪽에서 요란한 경보 종소리가 수련장을 울렸다. 방주님, 지상 오두막의 침입자입니다. 거지 한 명이 피칠갑이 된 채 뛰어내려오며 절규했다. 평범한 무인들이 아닙니다. 모두 검은 복면을 썼고 무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을이 불타고 있습니다. 070의 표정이 서늘하게 식었다. 생각보다 빠르군. 내가 혈기를 각성하며 내뿜은 파동을 감지하고 벌써 사냥개들을 보냈어. 천도회입니까? 무혁이 고검을 집어들며 물었다. 그들의 하부 조직인 흑월대겠지. 무혁아, 내가 말한 미끼의 역할이 벌써 시작되었다. 070이 무혁의 어깨를 무겁게 짚었다. 가서 보여주어라. 내가 더 이상 그들의 통제 아래 있는 재앙이 아님을. 내 힘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라. 무혁은 검을 받아 쥐었다. 혈기가 아직 전신을 휘감고 있었으나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가자. 무혁이 앞장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뒤를 이어 추봉, 매와, 철권, 그리고 소연이 무기를 다잡으며 뒤를 따랐다. 지상으로 나오자 평화로웠던 거지촌은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오두막을 부수며 노약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있었다. 그들의 가슴팍에는 반달 모양의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저기 있다. 혈령이다. 목표물을 발견했다. 흑월대의 대장이 무역을 발견하고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수십 명의 복면인들이 일제히 무역을 향해 쇄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잘 훈련된 기계처럼 일사불란했다. 무역은 검을 천천히 뽑았다. 검신의 붉은 검강이 서렸다. 이전의 파괴적인 폭발력이 아닌 가느다란 실처럼 가늘고 날카롭게 압축된 기운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무역의 신형이 흐릿해지더니 순식간에 적진의 한복판으로 파고들었다. 지금부터는 정당한 대가다. 붉은 섬광이 어두운 산골짜기를 갈랐다. 무역의 검이 지나가는 곳마다 흑월대원들의 목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곁을 지키던 철권의 도가 대지를 울리고 매화의 검이 공기를 가르며 동료들이 힘을 보탰다. 일방적으로 밀리던 개방의 제자들이 무역의 무위에 고무되어 반격을 시작했다. 전투는 치열했지만 결과는 명확했다. 무역의 압도적인 무위 앞에 흑월대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무역은 마지막 남은 대장의 목에 차가운 검날을 겨누었다. 천조는 어디 있나? 너희가 숨긴 진실이 무엇인지 말해라. 대장은 피를 토하며 기괴하게 웃었다. 너는 결코 그분을 뵐 수 없다. 너는 그저 거대한 재단을 완성하기 위한 살아있는 재물일 뿐이니까. 우리는 죽어도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말을 마친 대장은 품 안의 독약을 깨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무역은 차갑게 식어가는 시신을 내려다보았다. 승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게는 더해졌다. 천도회는 자신을 여전히 제물로 보고 있었고 그들이 노리는 재단이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070이 다가와 무역의 피 묻은 검을 닦아주었다. 겁먹지 마라. 적들이 움직였다는 건 그들도 초조해졌다는 뜻이다. 이제 사냥개가 사냥꾼을 물 준비가 되었구나. 무역은 불타는 거지촌의 잔해 위로 떠오르는 새벽달을 바라보았다. 그 시각 머나먼 무림맹의 비밀 지하실. 한 노인이 바둑판 앞에 앉아 흑도를 내려놓았다. 그의 앞에는 남궁학의 사후 천도회가 보낸 서신이 놓여 있었다. 무역이 개방의 품으로 숨어들었다고? 노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재앙이 드디어 둥지를 틀었구나. 그럼 이제 그 둥지를 통째로 불태울 때가 되었지. 재단이 완성되기까지 그 아이에게 더 큰 절망을 먹여주거라. 천도회의 수장, 천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려 퍼졌다.